그러니까 세종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틀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영화나 이제 그렇죠. 드라마를 영화에서. 통해서 보면은 저 신기전이라든지 그 최근에 뭐 천문이라든지 보면 항상 이 구조가 똑같아요. 세종은 아주 자주적인 군주. 그런데 신하들은 아주 사대에 빠진 이 인간들. 그래갖고 세종이 뭔가 이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중국 몰래 만들고 한글을 몰래 만들고 이러려고 하면 신하들이 그거를 계속 중국을 거슬려서 안 됩니다 이러다가 그래도 세종이 강행을 하니까 중국 측에 몰래 뭐 고자질을 해갖고 중국에서 사신이 내려와서 뭐 닭 때려 엎고 막 조사하고 뭐 세종을 뒤적듯이 하고 이제. 근데 실제로 실록을 보면 정반대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우리 화폐에 세종대왕 빼고 다 선조 때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그럼요. 그리고 다 태계도 그렇고 율곡도 그렇고 다 선조를 가리켰던 선생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인재도 많았죠. 많이 발굴을 했지만 뭐라 그럴까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순신을 혹시 여러분 저 후사편찬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순신을 검색해 보세요. 이순신이 그 녹둔도에서 이렇게 소급 장교 생활하고 쫓겨났다가 다시 발탁돼 가지고 현감이 되고 전라도 전부 선조가 다 한 거예요. 선조가. 마치 전쟁이 일어날 거 알고 대비해서 이순신을 막 특진을 하거든요. 오히려 신하들이 계속 반대하죠. 그럼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유성룡은 실록을 보면 그 중에 한 번인가 누구누구 추천에 올리라고 여러 사람한테 했을 때 유성룡도 그 중에 하나로 후보자 여러 명 올린 중에 이순신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찾아서 유성룡이 했고 선조는 무슨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전형적인 신화 그렇죠. 같아요. 우리 유 기자 모신 아주 중요한 이유고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역사를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안 하고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이상한 선입관 내지 이걸로 이제 갖다 씌워가지고 그렇지. 역사를 완전히 왜곡하잖아요.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만들어. 그 이제 대표적인 게 사실 세종 문제인데, 여기 보면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세종대왕은 자기 입으로도 그냥 사대가 아니고 원래 이제 아버지가 사대하라 그랬고. 근데 본인은 그냥 사대가 아니고 지성사대라고 이제 내세웠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런 부분을 전체 맥락 속에서 안 보고, 뭐, 한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무슨 자주독립. 자주독립을 염원했을 거다. 이제 이런 건데, 세종 얘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아주 잘 다루셨는데, 깊이 있게. 그러니까 세종에 대해서 이 만들어진 틀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영화나 이제 그렇죠, 드라마를 영화에서. 통해서 보면은 저 신기전이라든지 그 최근에 뭐 천문이라든지 보면 항상 이 구조가 똑같아요. 세종은 아주 자주적인 군주. 그런데 신하들은 아주 사대에 빠진 이 인간들. 그래갖고 세종이 뭔가 이 자주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뭐 신기전이라는 무기를 중국 몰래 만들고 한글을 몰래 만들고 이러려고 하면 신하들이 그거를 계속 중국을 거슬려서 안 됩니다 이러다가 그래도 세종이 강행을 하니까 중국 측에 몰래 뭐 고자질을 해갖고 중국에서 사신이 내려와서 뭐 닭 때려 엎고 막 조사하고 뭐 세종을 뒤적듯이 하고 이제. 근데 실제로 실록을 보면 정반대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세종이 오히려 사대를 너무 지극하게 하니까 그때 뭐 대사원이라든지 이런 신료들이 사대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 예를 들면은 또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세종 때 뭐 명나라 황제가 몽골로 이제 원정을 가요. 몽골로 원정 가는데 뭐 이겼다는 이렇게 풍문이 내려온 모양이에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풍문을 듣고 세종이 우리 황제께서 이겼으니까 이 축하 사절을 보내자. 그러니까 신하들이 아니 공식적으로 아직 팩트 확인도 안 된 건데 만약에 사절 보내서 아니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냐. 큰일 난다. 그러니까 이 전후사정 확실하게 드러날 때까지 좀 계십시오. 그러니까 세종은 이렇게 아주 이 명나라에 대한 이 사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고 이걸 아주 성심성의껏 실천을 했고 반대로 또한 이 한글이나 이 신기전 등등 무기를 만든 건 많지만 한글을 만든 것도 많지만 역사기록 실록 어디를 봐도 이것 때문에 명나라랑 트러블이 생겼다는 걸 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전혀 없고 또 약간 세종실록 보면서 처음에 이렇게 당황했던 게 이 한국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이게 누웅치고 아주 은근한 사람이지 뭐 화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이제 그 사대를 지성까지 해야
중국 가서 명나라 가서 화약도 얻어올 수 있고 신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목표를 갖고 있었던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세종이 참 대단하다고 싶은 게 그 사람이 중국어를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걸 아니 임금이 중국어를 뭐 다 여권이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하냐고 하니까 그 통역하는 그 사이에도 아, 내가 미리 알아듣고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에 좋을까 이런 태도는 저는 지금도 우리 지도자들이 좀 꼭 좀 배웠으면 하는 오히려 그걸 배워야지 무슨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드라마나 네. 여기서 딱 해서 세종은 네. 뭐 자주 독립 네. 이거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세종이 사대한 게 뭐 문제가 있냐 이렇게 보면 저는 또 정반대 생각인데, 대신 명나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하게 해서 이게 그런 안정적인 틀 안에서 나중에 이제 뭐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어떤 그 영역을 뭐 확보를 한다든지, 그것도 사실 그 당시에 좀 민감한 문제였는데, 뭐 대마도에 군사작전 펼친다는 거지, 또 나름의 이제 군사작전은 또 확실하게 펼치는데, 전 이게 기반이 된 게 명나라의 관계가 아주 매끄러웠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뢰 속에서 이 자기의 공간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이제 최근에 정부 이제 사실은 뭐 북한 문제 이런 거 볼 때 사실은 미국이나 어떤 주변 국가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의 어떤 그 신뢰 관계를 항상 예, 중요하죠 국가가 잘 다져서 이런 나라들의 어떤 신뢰와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뭔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약간 좀 거꾸로 되다 보니까 아이 뭐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거는 뭐 알 바 없고 일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려, 조선, 우리 이렇게 보면 오히려 그 고려의 외교 모습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보다 못한 게 조선인데 그만도 못한 것 같아요. 요새 하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다고 중국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뭐 586인지 뭐 86들이 하는 건 좋은데 아니 그러면 지금 4년이 지났으면 우리가 중국한테 뭐 얻은 거라도 그러니까. 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저쪽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건 관계없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해서 그냥 여기 선거에 이렇게 하자는 것 말고는 북한 문제도 그렇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그 외교를 국내 정치화하는 아주 안 좋은 건데 그게 사실 조선시대 때도 중기 넘어가면 상당히 이제 이미 그런 패턴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 북벌론이라든지 그렇죠. 전부 그런 거죠. 예, 현실을 불가능한 거 알면서도 이 어떤 이 주도권, 예, 예,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나쁜 거죠. 예, 이용을 하죠. 야, 이거 뭐 우락하는 게 시간이 갔는데, 근데 우리가 또 조선 얘기하면서 문제 임금, 선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또 사실 그 선조 얘기하면 자꾸 그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선조의 절반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을 엄청 먹었어요. 저도 사실은 좀 지금 너무 그러니까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데 약간 좀 이승만 좀 비슷하다는 생각 가끔 많이 하거든요. 비슷하죠. 예, 예. 그래서 아마 더 지워져서 더 비판을 받는 것 같아요. 뭐 한강 도망간 거 하고 비슷하죠. 굉장히 그러시구나. 예, 공과가 이제 뚜렷하고 그렇죠. 또 대단한 이 노련한 정치수를 가졌던 그런 군주.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뭐 인조랑 비교하는데 인조랑 레벨이 저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임진왜란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 보고요. 그건 뭐 누가 군주였든지 일본인 도요토미가 히데요시가 뭐 넘어와서 명나라 가겠다는 거는 일본에서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그거는 선조가 아니라 뭐 세종이었다 해도 그 전쟁은 막을 수 없는 전쟁이었다고 보는데 피해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근데 병자호란은 이제 막을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충분히 그렇죠. 외교적 미숙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선조로 돌아오면은 되게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또 되게 번뜩이는 어떤 순간순간의 어떤 이 기질할지 어떤 정치술이랄지 이런 게 좀 엿보여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실록을 다 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이제 보통 군주를 얘기할 때 강명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굳세고 또 눈 밝고 사리에 밝고 이제 명이라면 선조는 제가 볼 때는 확실히 명 쪽에서는 그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실 그 임금된 과정이 후궁 손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왕실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결국 자기 머리 하나로 유지를 한 것만 봐도 저는 광해군이나 연산군처럼 뺏긴 사람보다는 훨씬 이제 낫고 그 다음에 인재를 굉장히
잘 알아보고 했던 것도 사실에 보면. 왜냐면 지금 우리 화폐에 예? 세종대왕 빼고 다 선조 때 사람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그럼요. 그리고 다 태계도 그렇고 일국도 그렇고 다 선조를 음, 가리켰던 선생이기도 하고. 예. 그런데 그래서 인재도 많았죠. 많이 발굴을 했지만 중요한 게 이제 강이 있어야 되는데 선조의 문제점은 이 굳세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면서 양쪽에 피해를 많이 주고 전쟁 때 보여주는 모습도 조금 졸렬하고 이런 그렇죠. 거를 우리가 나눠서 이렇게 강과 명으로 보면 선조에게 어떤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사실 이제 우리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잘못 알고 있는 게 이순신을 혹시 여러분 저 후사편찬에 있는 조선왕조 실록 사이트 들어가서 이순신을 검색해 보세요. 이순신이 그 녹둔도에서 이렇게 초급 장교 생활하고 쫓겨났다가 다시 발탁돼 가지고 현감이 되고 전라도 을 보면 전부 선조가 다 한 거예요. 선조가. 예? 마치 전쟁이 일어날 거 알고 대비해서 이순신을 막 특진을 하거든요. 오히려 신하들이 계속 반대하죠. 예. 그럼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 유성룡은 실록을 보면 그 중에 한 번인가 누구누구 추천해 올리라고 여러 사람한테 했을 때 유성룡도 그 중에 하나로 후보자 여러 명 올린 중에 이순신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분명히 일어났던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안 하고 거기서 이렇게 찾아서 유성룡이 했고 선조는 무슨 아무것도 안 했다. 이게 전형적인 신화 그렇죠.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임진왜란을 일어날 줄 모르고 뭐 당했다 뭐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찾아보면은 이미 한 그 황윤기라고 이제 김성일이 온 다음에 비록 얘기는 네, 갈렸지만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긴 일어난다는 건 분명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순신이니 원균이니 원래는 저 여진족하고 싸우던 그렇죠. 예, 그렇죠. 북방에서 아주 공을 많이 세운 장군들인데 맞습니다. 김시민도 마찬가지고요. 얘들을 이 장수들을 다 이제 아래 해안 지역으로 이제 배치를 해요. 전라좌수사, 경상수사 이렇게 그러니까 공을 여진족과에서 아주 성과가 좋았던 이 장수들을 다 밑으로 보내서 이 왜적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그리고 병력적으로 그렇게 빨리 이제 그렇게 대군을 이제 끌고 올 거라고까지 이제 생각을 못했던 건 있는데 전혀 대비를 안 한 건 아니었고 또 이제 뭐 길게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책 보면 제가 좀 썼는데 조총 가지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조가 제일 먼저 하죠. 네. 야, 저거 조총 갖고 내가 보니까 조총만 해결되면 우리가 이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조총을 개발해라 해갖고 이제 특수 관청도 만들어서 그럼요. 이양복한테 이제 시켜갖고 이걸 이제 좀 잘 만들게 해갖고 나중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습니다. 뭐 아무리 이제 우리가 기술로 만들려고 해도 조총이라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복합 않죠. 하이테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왜군만큼 이제 성능이 안 나오니까 앞으로는 왜군을 잡으면은 포로를 잡으면은 얘 죽이지 말고 이 조총 만드는 거 써라. 그렇죠. 기술자로 써라. 그리고 몇 차례 당부를 합니다. 선조가. 야, 이게 자꾸 외놈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이게 필요할 때 이 기술을 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흡수하면 다 우리한테 나중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너무 가혹하게 대우하지도 말고 잘 설득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모르는 선조의 면모고 실제로 이제 전쟁이 진행되고 이렇게 하면서 무과에도 이 조총을 집어넣으라고 선조가 지시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게 한두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득권, 활 쏘고 하는 기득권자들이 자기 테크닉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조총은 아무나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마치 저 서양에서 기사 시대에서 대포 시대로 넘어올 때, 그렇죠. 그때 기사들이 반발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조가 바로 이제 그런 면에서도 바로 굉장히 밝았다는 거는 되지만 관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나는 굳세지 못하다는. 그러니까 선조의 패턴을 잘 보면 항상 강명 중에 명은 분명히 있는데 이 강이 약해요. 강이. 그러니까 정말 저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순발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순간의 거, 어떤 재치, 기가 막히죠. 예, 이런 거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어떤 틀을 잡고 이거를 가는 거. 꾹 이게 밀고 나가는 그거는 이제 그 전때 태종이나 이런 왕에 비하면 좀 확실히 비교가 안 되죠. 예. 오늘 세종이나 태종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도 바로 그 강인데 아마 우리 리더들이 그 과연 이 강과 명 둘 중에 어느 거 하나도 둘 다 갖추면 좋겠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그걸 다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야, 근데 벌써 시간이 이제 다 왔는데 조금